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정책으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미국 나스닥 지수가 4% 급락했습니다. 다우와 S&P 500도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역시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관세 부과와 유예를 반복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한 행보가 물가 상승과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습해야 할 트럼프는 그런데 거꾸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 불안을 키웠습니다. 이번 주가 급락은 미국 경제지표 부진과 맞물려 예견된 측면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2기가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들어온 소식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30일 동안 휴전하는 방안에 적극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심판을 선고합니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거의 없어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예상됩니다. 헌재는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 밝혔지만 만장일치 결론으로 국가 혼란을 줄이기 위해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민 TV가 파악하기로는 다음 주 월요일, 늦어도 화요일로 예상되는데요. 동아일보는 최대 다음 주 금요일인 21일 안팎을 전망합니다. 윤석열 1심 구속 취소,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등 그 변수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대검찰청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으로 논란이 된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해 종전대로 날 단위로 산정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법원의 시간 단위 계산 판결로 일선에서 혼란이 제기되니까 상급법원 최종 판단 전까지 기존 방식을 유지하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즉시 항고로 대응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의 모순적 태도는 무엇일까요? 윤석열 구속 취소 인용을 구실 삼아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수괴를 석방하고자 했던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낳습니다. 심우정도 내란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지요. 세계 최대의 교회 담임 목사인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12.3 불법 계엄을 정도가 아니다라며 비판하고 기독교가 사회에 만연한 무속신앙에 맞서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속신앙 언급은 누구를 겨냥한 것일까? 당연히 윤석열, 김건희 부부지요. 이영훈 목사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부부에게 공적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광훈 소년보가 이끄는 극우 정치 지표에 대해서는 성경적 중립을 강조했고 탄핵 불복 주장에는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입점 자영업자들이 1, 2월 매출 정산금을 받지 못해 생계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음식점 사장은 적금을 깨 직원 급여를 지급했으며 다른 점주들은 대출로 버티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1월분은 12일, 2월분은 31일 지급을 약속했으나 구두 통보에 불안이 큽니다. 전국 8천여 입점업체 중 개인 자영업자가 많아 식자재비 등 당장 필요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은 순차 지급 중이지만 회생채권 4,584억 원 중 1,000억만 지급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후 LH가 매입한 지방 미분양 주택 7,058채 중 619채, 약 8.8%가 6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입지가 열악한 물량을 떠안은 결과입니다. 분양 전환형 9.3%, 공공임대 6%가 수요 부족으로 비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경북 영천 A단지인데 60채 중 58채, 대구 B단지는 128채 중 75채가 팔리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15년 만에 LH 매입으로 미분양 대책을 내놓았지만 과거처럼 공실 리스크가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값싼 매물 매입과 인구 감소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세제 혜택과 지방경제 활성화가 근본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